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언팩 2020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언팩에서 공개되는 상품 이외에도 언팩 행사 자체가 매우 화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행사장 화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에서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블룸과 함께 갤럭시 Z 플립이 공개되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극강의 휴대성, 그리고 힙한 디자인, 그리고 견고한 힌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다방면의 활용성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강의 휴대성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은 클램쉘 타입의 폴더블 폰입니다. 즉, 거대한 폰 화면을 세로로 접는 타입이 아니라 마치 여성들의 컴팩트 파우더를 연상시키는 크기의 가로접이식 스마트폰인 것이죠. 마치 조개가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형상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클램쉘이라고 하는 폼팩터명이 붙었습니다. Z 플립은 갤럭시 폴드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성의 한계를 확실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접었을 때에도 위아래로 굉장히 길고 두께도 두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겁기도 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Z 플립은 클램쉘 타입을 채택함을 통해서 갤럭시 폴드가 가졌던 휴대성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Z 플립은 접었을 경우 손바닥 정도 크기로 줄어듭니다. 이는 셔츠의 앞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별 무리가 없는 크기입니다. 무게면에서도 전작 폴드가 263g이었습니다. 반면에 Z 플립은 80g이 줄어든 183g입니다. 이는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과 유사한 무게로서 휴대하기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예요.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스마트폰이 펼쳐지게 되면 갤럭시 S10 플러스 크기만큼 넓은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작 폴드가 폴리 이미드 필름을 사용함을 통해서 찍힘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했던 점을 초방막 강화 유리인 UTG를 채택함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접혀 들어가는 유리 소재 UTG는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괜찮을 만큼의 내구성에서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게의 문제, 그리고 크기의 문제, 그리고 내구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냈죠. 자, 두 번째, 힙한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플립은 미러 퍼플 컬러였습니다. 프리젠터가 Z 플립을 꺼내 펴는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절로 터져 나왔죠. 그만큼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깔끔하고도 세련된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러 퍼플 Z 플립은 언팩 이전에 사용기가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종입니다. 이날도 역시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치 여성의 컴팩트 화장품을 연상시키는 Z 플립의 디자인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외부 디스플레이예요. 물론 언팩에서 공개된 외부 디스플레이는 예상외의 활용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인치라고 하는 사이즈의 한계가 말해주듯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간이나 여러 폰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언팩에서 전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셀피를 찍는 장면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작은 창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대화면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 흡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매끄러운 겉면과 깔끔한 디자인은 칭찬에 맞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견고한 하이드 어웨이 힌지로부터 비롯되는 극강의 사용성입니다. Z 플립은 프리스탑 힌지 기술을 적용한 하이드 어웨이 힌지를 탑재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구동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각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힌지는 1mm도 되지 않는 공간에 섬세하게 커팅된 나이롱 섬유를 적용한 스위퍼 기술을 통해서 이물질과 먼지로부터 디스플레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스탑 힌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완전히 0도에서 180도까지 자유자재로 디스플레이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스탑 힌지의 활용성을 통해서 삼성은 1인 크리에이터 방송 시에 Z 플립을 90도로 꺾은 뒤 자신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언팩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골목 식당에 백종원 형님이 들고 다니시는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비주얼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멀티태스킹 기능을 활용해서 이 힌지가 어느 정도 접혀지게 되면 위와 아래를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윗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흘러나오고요. 아래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작성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외에 자잘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능 면에서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클램쉘 디자인으로 폰이 제작된다는 소식에 가장 걱정을 많이 샀던 것이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Z 플립에는 양쪽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총량은 3300mAh를 실현했습니다. 그래도 우려보다는 꽤 넉넉한 용량으로 잘 뽑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갖춰봐야 양쪽에 1500mAh씩 나누어서 3000A 정도가 최대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거기에다가 300mAh를 더 추가시켜서 3300mAh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당대의 폰 모델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배터리 용량이긴 하지만 같은 클램쉘 폼팩터로 보았을 때에 모토로라 레이저폰이 2750mAh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자면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이 더 오를 듯 합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Z 플립 언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언팩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Z 플립의 디자인이 상상외로 잘 뽑혀서 흥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난관이 있다면 C넷의 극한 테스트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C넷발 위기는 레이저는 넘지 못했죠. 약 27,000여 회에서 힌지가 고장나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Z 플립은 이마저도 성공적으로 넘어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C넷발 위기가 오히려 흥행가도를 달리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또한 기대해봅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산업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이었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